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3D 프린팅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진국입니다. 저희 가기부에서 오늘은 좀 3D 프린팅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톡이 아닌 조금 인사이트를 좀 볼 수 있는, 약간 인문학적이겠죠. 그런 톡을 좀 부탁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기술적인 톡이 아니고 조금은 다른 어떤 색깔의 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오후 1시, 오전 1시네요. 오전 1시. 제조의 싱귤레리티.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AM이라고 하는 게 부가 제조, 3D 프린팅 학술적 용어가 AM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SM인데, 우리가 AM을 진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는 AM을 오전 1시 정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의 1 정도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현상,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변화와 다른 새로운 변곡점 같은 게 출현될 거예요. 그리고 싱귤레이터를 잡았습니다. 싱귤레이터는 여러분이 특이점, 이건 이세돌 기사 때문에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세돌 기사가 바둑을 이제 두고 인공지능하고 싸우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연지능, 우리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시기, 그걸 학문적으로 싱귤레이터로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프린팅이나 모든 기술에서 그런 특이점이 존재할 수가 있죠. 저는 프린팅도 하나의 특이점이 존재할 거라고 봐요. 특이점이라는 건 그동안의 계획하고는 다른 각도를 가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 프린팅이라고 하는 부가 제조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부가 제조는 기존에 우리 인류가 만 년 동안 하던 기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스 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 년 동안 하던 기술은 SM이라고 부릅니다. Subtractive Manufacturing. 그러면 첫 번째 인식을 하려면 SM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SM이 그동안 해왔던 게 뭘까를 보면, 저는 대만을 자주 가는데요. 요즘은 못 가지만, 대만은 중국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장제스가 다 가지고 대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69만 점 정도의 보물이 실제로 다 대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 모아놓은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가면 꼭 가보세요. 저 타이페이 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면 중국이 인구가 많고 가공 기술, 이런 기교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전체 했던 절삭 가공, SM의 어떤 궁극적인 걸 중국 고궁박물관에 보여줬다고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장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요 삼겹살처럼 생긴 이건 육형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삼겹살처럼 생겼죠. 그래서 정말 그 중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거는 올리브 씨앗을 이렇게 손으로 새긴 겁니다. 저게 씨앗 하나만한 크기인데 저걸 새겨서 안에 보면 시도 적혀 있고 사람들도 정교하게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요 옥으로 만든 요 배추 같은 거,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죠. 지옥백채는 통으로 된 옥을 깎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요 가운데 공처럼 생긴 건 코끼리 이빨 상아를 150년 동안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깎고, 아버지가 깎고, 아들이 깎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가 제조가 아닌 절삭 가공의 끝판왕은 사실은 대만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축적해 놓은 가장 많은 재산들. 그러면 요 하나 상아로 만든 장신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SM의 끝판왕, 정교함의 극치라고 보면, 이 이름은 상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아가 들어가고요. 이 기법은 이렇게 그림을 뚫어서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투하라고 합니다. 투하고 무늬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구름하고 용이 있어서 운용무늬라고 하는 무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장신구이기 때문에 투구라고 써서 상하투와 운용문 투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장인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저걸 손으로 다 깎은 건데, 이게 12급으로 된 17겹짜리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로 14겹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끝판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철삭 가공으로 이렇게 150년 걸려서 만든 거는 참 대단하지만, 이걸 부가 제조라고 하는 프린팅을 한다 그러면 17개의 동심원을 이렇게 쌓으면 그냥 만들어져요. 아주 허무한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공 기술과 다른 새로운 가공 기술, 이 다르다는 점을 자세히 봐야만 새로 출현된 AM이라고 하는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키워드는 디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인류가 만 년 동안 절삭하고 온갖 가공 기술을 다 했죠. 그래서 가장 끝판왕으로 나온 게 육축 가공기입니다. CNC 육축 가공기를 하는 게 XYG에 로테이션, 틸팅 다 되는.
이걸로 정말 정교하게 깎아내죠.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건 우리 인류가 만든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캐드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SM의 끝판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지금 3D 프린터로 뭘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술을 비교해 보면 SM 기술은 저희가 만 년 동안 해서 만든 기술이고요. 요 AM 기술은 30년 동안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는 동안에 시장이나 또 수요, 니즈는 기술하고 관계없이 발전을 해요. 요구라고 하는 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얼리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보석입니다. 장신구. 요 아주 굵은 거, 이 굵은 귀걸이,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쓰던 그런 귀걸이죠. 그리고 이런 목걸이, 한 무게가 막 10kg, 20kg 나간 거, 이런 목걸이랑 귀걸이 하면 사람이 되게 겸손해져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다 겸손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겁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라에서는 이렇게 출자형으로 얇게 판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세계 주얼리 빅쇼, 3대 주얼리 쇼라고 하는 걸 나가보면 전문가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요즘의 주얼리의 구조는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속이 할로우 비어있는 중공형 구조. 우리 젓가락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아니면 물체 속에 물체가 들어있는 내포형 구조. 그게 아니면 심리스, 결합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심리스 구조라든지 이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 메쉬 구조.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조상님들처럼 이렇게 무거운 걸 끼고 겸손하게 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가벼워야 되고 또 이게 재료 문제도 있는 거죠. 기금속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얼리 하는 분들이 의외로 프린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기술의 발달과 달리 시장에서 이런 요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우리 기술이 약간 매칭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엑스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실제 이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때 충격이 엄청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다 성해도 항상 인생에 불만이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어떤 여성분이 딱 다리가 저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유리가 이렇게 있어서 밑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리는 순간 열리면서 다리가 저러는데 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라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상인이 아닌데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점하고 두 번째는 정말 저런 기술로 저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눈앞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보족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개골이 손상이 나면 두개골을 이렇게 타이타늄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대체하잖아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장기가 이제 사람은 장기가 다 상해서 죽는 거니까 인공 장기를 만들거나 인공 피부를 만드는 기술들, 우리 몸에 있는 뼈, 고관절이나 설관절이나 스파인 뭐 이런 걸 하는 기술들은 이런 요구가 기술의 발달과는 무관하게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도 나는 거고 사람이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장기가 손상되고 하기 때문에 늘 상존해 있는 그런 시장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시장에 기술이 대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사실 저 기술은 프린팅이 아니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든 기술이죠. 특히 인공 심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프린팅이 아니고 저걸 5축 CNC 가공기로 깎아서 만들 수는 상식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흐름과 또 별도로 시장에서는 요구들이 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요. 항상 시장이나 니즈가 그 산업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본 그림입니다.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열교환기로 전시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구글 치면 하루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우리 GE에서 많이 광고를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강조하는 걸 뭐냐 보면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저 쿨러는 접촉하는 면적이 자기 질량이나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거죠. 표면적이. 그래서 열을 서로 교환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완벽한 구조죠. 그리고 저 구조를 선반으로 깎아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3D 프린팅의 효용성 같은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에서 굉장히 감동 있게 봤는데요.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벼워졌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수명도 늘어났을 테고 성능도 좋아졌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부품 수가 줄었어요. 부품이 800개 하던 게 하나로 줄기도 하고 1000개가 하나로 줄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SM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를 부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 수요를 기술이 드라이브를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기술을 모르면 그런 수요에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좀 다른 포인트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와 달리 테크놀로지가 드라이브를 하는 이런 니즈 같은 건 굉장히 다른 포인트에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사실 프린팅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를 보면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AM하고 SM을. S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깎으려고 하면 어떤 특정 재질이 있고 특정 재질의 크기가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걸 뭐 선반을 대든 바이트를 대든 톱을 대든 이렇게 자르겠죠. 반도체도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에서부터 패턴 종석 자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자르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초기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초기 조건의 크기보다 커질 수도 없는 거고 초기 조건의 재질 조건보다 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근데 AM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엄마 뱃속에서 그냥 조그마한 샤프 하나에서 이렇게 애기가 되잖아요. 이게 또 절삭 가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추가적인 방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AM하고 SM은 연속 성상이 있는 기술이 아니고 완전히 디퍼런트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약간 우한성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봐야 되고 SM은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깎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아닌 걸 버린 거니까. 근데 AM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이해를 먼저 좀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초기의 경계 조건에서부터 이렇게 후퇴오는 방식이냐, 초기의 경계 조건에서 발전해 가는 방식이냐, 이런 철학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발생되는 본질적인 차이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이 화면에 비교해 볼 거예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픽셀로 보여주는 거예요. 픽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죠. 그러니까 화소라고 그러죠, 화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전이 안 좋을 때는 화소가 거칠었겠죠. 그리고 뭐 FHD 나오고 UHD, 뭐 4K, 요즘은 뭐 8K 이렇게 막 나오면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그리는 그림보다 디지털로 만든 픽셀의 그림이 안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은 별 불만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실물로 보는 거나 픽셀로 보는 거 화질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하나의 픽셀이 결국 이걸 구성하는 거죠. 이 전체 사진, 뭐 고어든 피카소든. 근데 3D 프린팅은 자세히 보면 철사가공하고 또 다른 점이 3D 프린팅은 XYG에 대해서 운동을 각각 따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화소가 입체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3차원적으로 보아서 복셀이라고 불러요. 복셀. 그래서 2차원은 픽셀, 3차원은 복셀.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픽셀에 대해서 그게 뭐 한 것처럼, 지금은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기술이지만 복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픽셀을 할 수 있는 거가 픽셀에 들어가는 컬러를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냥 단지 컬러. 초기에는 그레이스케일을 몇 단계, 8단계, 16단계. 그 다음에는 풀컬러. 그거가 다였죠. 근데 3D 프린팅은 피지컬하게 뭘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화소, 3차원 화소에 있는 그 화소의 컬러, 물성, 조성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하던 제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조한 제조법은 어떤 연속성상이 있는 거예요. 칼이 이렇게 있으면 칼에 있는 이 부위는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프린팅을 이용하면 칼의 날도 그 속에서 아주 작게, 이 부분은 단단하게, 이 부분은 좀 덜 단단하게, 이 부분은 부식이 잘 되게, 이 부분은 안 되게 가전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짜로 디지털로 뭘 만든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SM은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물체가 어떤 물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뭐 단검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프린팅은 보면 사실은 물성까지를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폭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변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가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우리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프린팅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제가 위원장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 용어도 통일을 해야 되고 구문 용어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는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쓰는 용어고 학문적으로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처음에는 적정 제조라고 다 했어요. 그거는 사실 약간 일본이 반감 때문에 그랬는데, 일본이 부가제조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굳이 부가제조라고 부를 필요 없다. 적정 제조라고 불렀는데,
적정 제조로는 커버가 안 되는 기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부가 제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진을 보시면 우리 카드처럼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이미지가 존재해요. 이렇게 4개 정도 존재하죠. 실제로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 이미지들이 가운데 이렇게 투영이 돼서 그게 그냥 입체를 그냥 형성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철삭 가공도 아니죠. 부가 제조는 맞는데 홀로그래피인가? 되게 신기하죠. 지금은 약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볼루메트릭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리적으로는 돼요. 그냥 무에서 유가 이렇게 나오는 방법인 거죠. 그럼 이거는 이때까지 설명하던 제조 방법으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복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볼루메트릭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이해를 하는 건 나와 있는 3D 프린팅이 각각 방식이 어떻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 년 동안 하던 기술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찾아내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디퍼런스.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디퍼런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디자인 면에서 한번 보면, 이게 어떤 모델이 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물길 같은 옷을. 저걸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무, 식물과 같은 이런 옷도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되게 모양이 이상하고, 자전거 뼈대가 왜 이렇게 거물처럼 생겼을까? 그리고 이 브라켓이랑 지그 같은 것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로 프린팅하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 그 다음에 다음 걸 보면, 이건 트로피예요. 디자인상을 받은 트로피인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신발도 아주 기괴하고,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이 옷도 되게 위어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걸 이상하다고 불러요. 영어로 위어드하다고 부르죠. 그런데 저게 정말 익숙하지 않은 걸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뱀처럼 생긴 어떤 로봇 같은 거죠. 이건 나방의 어떤 날개거나 아니면 오리의 깃털 이렇게 보이죠. 예, 이건 곤충이고요. 그리고 이건 식물의 등쿨인데, 식물의 등쿨. 이건 인맥이죠. 자연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기존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연은 더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 잠자리 눈을 보면 잠자리 눈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에요, 겹눈은. 그래서 이 잠자리 겹눈 혼눈을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들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식물의 인맥 구조로 또 솔라셀을 만들면 또 되게 좋고, 실제 영양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덩쿨도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미카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모방해서 뭘 만들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본질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예를 가지고 나온 건 이 갑옷이에요. 이거는 플레이트 아머인데 독일산 막스밀리언 갑옷이 유명한 갑옷이죠. 이 갑옷을 만들려면 이 갑옷을 만드는 이런 재료가 있겠죠. 뭐 철이든 스댕이든 뭐가 있을 거고, 그걸 이렇게 만드는 설계 도면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단검질을 하든 망치질을 하든 뭐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3가지가 결합해서 보통 만들어요. 어떤 소재,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디자인이나 설계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이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가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 성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에 가면 그분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분의 발명품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도상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왜 이런 걸 구현하지 못했느냐를 거꾸로 살펴보면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소재하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든다고 하는 건 결국 소재하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이퀄 MC 제곱 얘기하는 게 결국 모든 게 만물이 에너지, 그다음에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가 받쳐주지 못해서 이분은 그렇게 실제 실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재료라고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구성요소 재료예요. 그러니까 갑옷도 첫 번째로 철이라는 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재료가 바뀌면서 인류 역사는 무지하게 많이 변했어요.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전 세계 부의 중심이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차이나의 어원이 도자기예요. 차이나.
그리고 모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인도가 또 전 세계 부의 한 3분의 1을 가져갔죠. 그리고 녹슬지 않는 쇠, 서댕이 생기면서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변했죠. 그러니까 뭐 스타킹 생기면서 뭐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 끼친 영향은 사실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 뭔가를 만드는 공정도 우리가 만 년 동안 우리가 단련해온 거예요. 이렇게 쇠구슬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라든지 쇠를 이렇게 달구 가지고 물에 이렇게 식혀서 담금질하고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뭐 압연하는 방법이라든지 복합재를 넣는 방법이라든지 요 그림에 있는 이 방법들이 우리가 만 년 동안 해오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어떤 물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사진도 굉장히 놀랍죠. 이거 단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장가에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거. 단조하는 거의 요즘 버전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무식해 보이는 샤방치로 이렇게 단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가장 끝판왕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만 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건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터빈 블레이드예요. 터빈이 있습니다. 이 터빈 블레이드. 이 터빈 블레이드가 굉장히 고속으로 돌잖아요. 굉장히 고속으로 돌고 천도가 넘는 굉장히 고온에서 동작하잖아요. 고온에서 동작을 하는 이 블레이드인데 이게 팽창해서 유격이 안 맞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유격이 굉장히 작아요. 좁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블레이드하고 이 박혀 있는 하우징하고 이 사이의 유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쇠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그리고 고온에서 오랫동안 놔두면 쇠는 이렇게 클립이라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못 만들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공장을 가보면 이 터빈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를 이렇게 단결증으로 키우고 있어요. 요 사진에 보시면 요 세 번째 있는 게 단결증을 키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키워서 반도체를 만들듯이 이 사람들은 저게 쇠를 단결적으로 키워서 저걸로 비행기의 블레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공 기술이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저 이후에 무슨 기술이 있을지도 상상이 어려울 만큼 우리는 가공 기술도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 소재 기술도 굉장히 끝까지 왔죠.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비교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보통 왼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죠. 엘프족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오크족이에요. 늘 좀 궁금하잖아요. 엘프는 저렇게 참 옷이 갑옷 이렇게 다 간지나는데 오크는 이렇게 많이 없어 보일까? 사실 이 오크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비하하려고 한 표현이에요. 훈족이나 훈노족, 흉노족 이런 오크로 비유했죠.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생겼냐 하면 이쪽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구현할 수 있는 재련 기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프가 가지고 있는 재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갑옷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크는 그런 재련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30년 전까지는 이런 재련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프린팅이 나오기 30년 전까지는 우리는 절삭 가공이라는 기술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가 이렇게 엘프처럼 구현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구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하고 공정하고 디자인 이 세 가지로 물건을 만든다고 제가 아까 막시밀리안 갑옷을 얘기하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이 비행기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라크 전투 때 되게 유명했죠. 이 바퀴벌레처럼 생긴 이 비행기는 F-117A라고 하는 비행기죠. 이게 굉장히 모양이 삐뚤삐뚤하게 생겼어요. 이건 지금 비행기입니다. 예. 뭐 B2 뭐 이런 거겠죠. 이거는 미래 비행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행기고요. 근데 이 비행기는 되게 날렵하고 예쁜데 이 비행기를 왜 이렇게 삐뚤삐뚤할까요? 이 비행기는 사람이 조종을 못해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조정을 못해요. 저렇게 생기면. 그런데 이 당시에 이걸 만들 때 그 기술이 컴퓨터로 이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산자로 전통적인 방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이상한 모델이 입고 있는 나무처럼 생긴 옷이나 자전거 이렇게 프레임이 그물처럼 되어 있는 프레임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이유를 계속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이상하다 생각했을까? 예. 이상하다 생각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갑옷을 보세요. 여러분 이 갑옷이 우리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입던 갑옷인데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매우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거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저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이상한 헤드폰을 쓰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격 이상한 사람을 볼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프린팅 실습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부품이잖아요. GE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브라켓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도 잡히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상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느 게 이상한 걸까요? 실제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편민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편민이나 직각의 자연에서 훨씬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연이 편민이나 직각이 있어요. 자연에는 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료나 공정이나 디자인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이상하지 않다고 봤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철학적으로 AM하고 SM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자연들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AM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이거는 인공위성 안테나죠.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안테나죠. 이 안테나를 부품 100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파츠 컨솔레이션을 해서 만든 손바닥에 올라가는 안테나죠.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프린팅은 그걸 할 수가 있죠.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도 익숙해지면 금방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봐요. 예. 이걸 이제 흔히들 약자로 얘기하면 DFA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고 하던 DFA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3D 프린팅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였죠. 근데 사실은 DFAM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물체의 형상,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소재, 가격, 공정을 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정한 DF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DFM 이게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저도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DFM이라고 하는 것은 AM을 위한 디자인, 이거는 AM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아주 극한치까지 활용해보자. 그런 설명을 저희가 많이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강의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실제 DFM은 형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런 것처럼 소재부터 설계, 공정, 가격, 이 모든 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DFM이에요. 이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강의 맨 앞장에서 꽃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조의 어떤 특이점을 가져온다는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린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한 20분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AM 1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꽃을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별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상에 꽃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시각이라고 하는 게 발달되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이 시각을 가져요. 시각. 우리 동물도 그래서 시각이 우리 인간도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가 어떻고 뭐 허블망원경을 띄워서 허블나게 멀리까지 보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시각, 꽃이 피었던 하나의 사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은 꽃을 피운 이유는 그런 거죠. 이게 물이나 바람으로 교배를 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곤충을 자기들 수정에 이용하고 싶었던 게겠죠. 그래서 우리 문명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한 것이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게 만든 거하고 비슷한 촉발점을 프린팅에 비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팅을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이게 우리한테 꽃이 피어난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3D 프린팅이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올 것이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